어둡게 내려앉은 캠퍼스 복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퍼졌다. 김도현의 손끝이 제자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순간 팔짱을 낀 채 몸을 밀착한 그녀의 향수 냄새가 허공에 흩어졌다. 오늘 저녁에도 봐요? 응, 평소 장소로.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숨결이 뒤엉키는 찰나. 저는 손에 든 꽃다발을 떨어뜨린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남이 사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학교 미술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학생들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찬바람이 창틈으로 새어들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오늘 늦어. 제자 상담 좀 해야 해서. 김도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에 도연의 검은색 소나타가 보였죠.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며 대학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뻐근하게 아팠어요. 도연은 매번 같은 말을 했죠. 제자 상담, 회의, 학생 지도. 8년 결혼 생활 동안 몇 번이나 들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도현의 차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빨갛게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삼켜졌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술실은 조용했어요. 물감 냄새와 테레핀 향이 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벽에 걸린 학생들 그림이 형광등 불빛에 흔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림자는 3개였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그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아이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번째 그림자는 뒤쪽에 숨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도연이 보낸 메시지는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잘 들어갔다는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도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겨울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도연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죠.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켰습니다. 곧 아침이 밝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다시 봤죠.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3번째 그림자를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안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김도현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현미밥에 달걀말이, 시금치 무침, 어묵볶음. 늘 같은 메뉴였지만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서현아. 도연은 도시락을 받으며 내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늦어질 거야. 학생 발표, 준비 때문에. 또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알았어. 몸 조심하고. 도연이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리잔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연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한 게요.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목욕을 하겠다며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죠. 피곤해 보여. 좀 그래. 대답이 짧았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을 텐데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며 도연의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와이셔츠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죠. 달콤하면서도 꽃향기가 나는. 저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분명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아, 이 냄새 뭐야?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와이셔츠 깃을 맡아봤어요. 향이 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묻힌 것처럼요. 뭐라고 했어? 도연이 욕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 복도에서 여학생들이 뿌리고 다니더라. 그런가 보네.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준비된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도현의 규칙적인 숨소리 옆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어요. 달콤했지만 독같이 느껴졌죠. 새벽 2시쯤 도현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도현은 잠든 척했지만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소리를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화면 불빛이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김도현의 대학에 갔어요. 축제 때문에 캠퍼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도현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결혼기념일 깜짝 선물이었죠. 미술학과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도현이 좋아할까요? 갑작스러운 방문을 말이에요. 교수님, 정말 멋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현이 젊은 여학생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학생은 도현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있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학생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도현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뜨거웠죠. 마치 연인을 보는 것 같은. 정민아, 다른 학생들이 봐. 도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사이 다 알걸요. 정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도연은 주변을 슬쩍 살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꽃다발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도연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정민아를 떼어내지는 않았죠. 도리어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오늘 저녁에도 봐요? 응, 평소 장소로. 평소 장소. 그들에게는 정해진 만남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철맛이 났어요.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아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밝고 청량한 목소리였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꽃다발을 꼭 껴안고요. 장미 가시가 손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중년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빨간 장미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민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그 손이요. 8년 동안 저만 만져주던 그 손이.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저는 사흘 밤을 잠들지 못했어요. 김도현과 정민아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결심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사설탐정이라고 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리얼탐정 사무소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죠.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분이 몇 살이세요? 42살이요. 상대 여자는요? 24살 같아요. 제자라고 들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한 반응이었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150만 원이에요. 저는 신용카드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증거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학교 일을 마치고 바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탐정이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김도현과 정민아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2시간 후 나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정민아의 옷이 구겨져 있었죠. 녹음도 있어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아내랑 정리할 거야. 언제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정민아의 목소리였어요. 애교가 섞여 있었죠. 넌 내 진짜 뮤즈야. 아내는 그냥 의무감으로 같이 사는 거고.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의무감이라니. 8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들어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겁니다. 탐정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USB와 사진들을 받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영화관에서 나오는 모습, 마치 연인처럼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를 속이고도 태어난 얼굴이었어요. 응, 그래. 저는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잠든 후 저는 USB를 다시 봤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만 하면 되었어요. 복수냐, 용서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네, 오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50대 여성 변호사였어요.
인상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저는 김도현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정민아와의 불륜 사실을 털어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USB와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훌륭한 증거들이네요.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도 가능해요. 상간녀 소송이요? 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입니다. 보통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김도현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어요. 도현은 그날 밤 늦게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현아, 이게 뭐야?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8년 만에 처음 보는 도현의 격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소송 서류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너 정말 날 이렇게 팔아먹을 거야? 교사 주제에 창피하지도 않아. 교사 주제에. 그 말에 혈관이 끓어올랐어요. 창피한 건 바람 피운 당신이지 나는 왜 창피해야 해. 바람이라니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실수라고요? 몇 달간 지속된 불륜을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가 몇 달째 계속돼? 정민아랑 모텔 가는 것도 실수야?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킬 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알았어? 사설탐정 고용했어. 증거 다 있어. 저는 USB를 흔들어 보였어요.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야기해보자. 이야기는 법정에서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현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8년간의 믿음이 무너진 후였으니까요. 다음 날 정민에게도 상간녀 소송 서류가 전달됐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합의를 원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안 해요. 끝까지 가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정민아의 SNS를 몰래 확인했어요.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과 데이트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해시태그로 행복한 연애 중이라고 써놨죠.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소송 서류를 받고도 뻔뻔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놔둘 순 없어. 저는 중얼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 광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막 제작해 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법원 인증 상간녀, 김도현 제자 정민아. 이렇게 써주세요. 네?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 서류 4본을 팩스로 보냈어요. 30분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작 가능합니다.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내일 새벽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대학 정문 앞에 있었어요. 업체 직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크고 선명한 글씨로 정민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맞죠? 네, 맞아요. 현수막이 걸리는 순간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쯤 등교하는 학생들이 현수막을 발견했어요. 헐, 저거 봐. 상간녀래. 누구야 정민아가?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10시쯤 정민아가 나타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다가 현수막을 발견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저거. 친구가 말을 못 이었어요. 정민아는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정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학생들이 쑥덕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야, 상간녀잖아. 교수랑 바람났대.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정민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빨리 들어가자. 친구가 정민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정민아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었죠. 오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현수막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SNS는 난리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저녁 무렵 김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현아, 너 정말 미쳤어.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친 건 바람 피운 당신이지. 현수막 당장 치워. 싫어. 법적 근거 있는 사실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도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아의 SNS는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행복한 사진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민아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휴학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업자득이지.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더 큰 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현아,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잘렸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했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서현아, 제발 도와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민아한테 도움 요청해봐. 연인이잖아. 정민아는 지방으로 전학 갔어. 연락도 안 받아. 역시 나였어요. 어려워지니 도망간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어요. 대학 교수 제자와 불륜 징계 해임. 도연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가관이었어요. 역겨워. 교수 자격 없어. 학생 망친 놈. 100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저장했어요. 기념품처럼요. 도현은 그 후로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지도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면도도 안 해서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8년 만에 보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나는 단지 사랑했을 뿐인데. 도현이 중얼거렸어요. 소주를 들이키며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야? 저는 비웃었어요. 아직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몰라. 정민아와 나 사이를. 알고 싶지도 않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아 소식이 들렸어요. 부산 쪽 대학으로 편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시작한다면서요. 뻔뻔하기도 해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남의 가정 파괴해놓고 새 출발이라니요. 도현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하루 종일 정민아 SNS를 찾아보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민아야,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 때문에 힘들었지? 용서해줘. 절박한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일십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도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도현은 지방의 작은 학원에 취직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다 퍼져버렸거든요. 서현아, 나랑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 거야. 그럼 이혼 소송은 끝까지 갈 거야. 제 말에 도현의 어깨가 꺾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도현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8년 함께 산 추억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결혼사진도 여행 기념품도. 후회 안 해? 도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회하는 건 당신이겠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까지 받았어요. 정민에게서도 3천만 원을 받아냈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미술 공방을 차렸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어요. 8년간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김도현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선생님이시죠? 정민아입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6개월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선생님,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새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당연하지? 그게 너의 몫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민아가 흐느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지막 남은 끈까지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와인을 한잔 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어요. 핸드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어요. 습관적으로 정민아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정민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시태그로 새 출발이라고 써 있었죠. 새 출발이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여전히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정민아의 새 학교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정민아의 새 학교 대나무 숲이었어요.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정민아의 과거, 그리고 상간녀 소송 결과까지. 증거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전학온 정민아라는 학생 조심하세요. 교수와 불륜으로 유명한 상간녀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짜릿했어요. 새 출발이라고요? 그럴 리 없죠. 다음날 아침 그 게시글은 조회수 수천을 기록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헐 진짜야? 스레니아까지 있네.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 대부분 충격과 비난이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민아가 어디 있든 편할 날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속삭였어요.
그래, 네가 어디 있든 기억하게 될 거야. 네가 한 짓을. 새로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민아가 평생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8년간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를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복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였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